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올라 더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아침에는 짙은 안개에 유의하셔야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점심때는 화사함을 담은 사진 한 장 남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요즘 어딜 가나 봄꽃이 가득합니다. 아직은 아침과 낮에 기온차가 커 오늘도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겠고요. 대기의 건조함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에는 엿새 만에 건조주의보가 다시 발효됐고요. 건조주의보 발효 지역은 앞으로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한편 오늘 대구의 미세먼지 농도 나쁨, 경북은 보통 수준 예상돼 공기질도 탁하겠습니다. 오늘도 아침에는 조금 쌀쌀하지만 낮에는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아침에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고요.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여전히 조금 쌀쌀합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5도, 안동은 1도, 김천은 영하 2도, 포항은 8도로 시작해 낮에는 대구와 김천 21도, 안동 20도, 포항은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따뜻한 봄 햇살에 기온은 계속 오름세 보일 전망입니다. 주말까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대기가 건조하겠고요. 내일부터는 낮 기온이 20도를 훌쩍 넘어 더 따뜻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포스코가 정비 전문 자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 협력사들을 통합해 오는 6월에 설립하겠다는 계획인데요. 노동계에서는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며 반발하고 있고 지역사회에선 지역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박성화 기자입니다. 포스코가 제철소 설비 정비를 전문으로 하는 자회사 설립 계획을 밝혔습니다. 포항과 광양제철소 정비협력사 20여 곳을 대상으로 통합을 진행해 오는 6월 출범할 계획입니다. 포스코가 밝힌 자회사 설립의 이유는 설비 경쟁력 강화와 전문성 확보입니다. 지난해 9월에 발생한 냉천 범람 사고로 큰 침수 피해를 입었던 포항제철소 설비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체계적인 정비 체계 구축과 정비 기술 향상이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였습니다. 하지만 노동계 이야기는 다릅니다. 하청 노동자 정규직 전환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겁니다. 지난해 대법원은 포스코 사내 하청 노동자들이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청 노동자들이 포스코의 지시를 받고 사실상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금속노조는 포스코가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고 추가 소송을 막기 위해 정비 분야부터 자회사 설립에 나선 것이라며 자회사 설립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대부분이 하청사 직원도 정규직이라고 판결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포스코는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우리 하청사 직원들이 비겁 파견 소송을 하지 못하도록 더러운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협력업체들과 거래하고 있는 지역 영세 업체들의 타격이 예상된다며 구제 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거래처가 끊어지 단절되는 그런 현상이 반드시 발생하게 될 겁니다.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게 마련이죠. 그런 것들이 또 연쇄적으로 지역 경제에 영향을 미칠 건데 저는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정비부문 협력사 대표들의 간담회에서는 제대로 된 소통 없이 회사를 정리하라는 일방 통보는 문제의 소지가 많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포항상공회의소는 촉박한 사업 추진으로 협력사 재산권과 거래업체 피해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만큼 포스코 측의 관련 내용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지난해 9월 태풍 흰남노가 불러온 포항제철소 침수 사태에 대한 135일간의 기록이 책으로 발간됐습니다. 포스코가 발간한 함께 만든 기적, 꺼지지 않는 불꽃은 태풍 흰남노로 인해 포항제철소가 침수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뒤 모두가 힘을 모아 재난을 극복해가는 과정이 기록돼 있습니다. 지역학과 사회학, 문학 등을 전공한 지필진 19명이 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복구 작업에 참여한 이들을 인터뷰하면서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원전 마을로 불리는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이장 선거가 최근 관심을 끌었는데요. 석 달 만에 재투표를 하는 등 논란 끝에 7년 만에 새 이장이 선출됐습니다. 원전 지원금 수십억 원을 어떻게 썼는지 회계 투명성과 방사능 누출 문제 같은 현안들에 대해 신임 이장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마을 역사상 첫 투표를 통해 원전마을 대표로 취임한 김철종 신임이장. 가장 시급한 문제로 원전 지원금 수십억 원이 투입된 풀빌라 사업 인수인계를 꼽았습니다. 주민들로 구성된 인수위원회를 꾸려서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좀 비리라든가 좀 잘못된 점이 있다면 저희들이 아마 알 수 있으라고 봅니다. 또 필요하다면 나중에 또 외부 감사를 들여서라도 또 살펴봐야죠. 최근 논란이 된 방사능 오염수 누출 등 주민 환경 문제에 대한 경주시의 대처에는 아쉬움을 표시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시로 채취해서도 그 발표가 우리나라에는 그런 기준점이 없다, 괜찮다. 결과적으로 그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안 되는 게 가장 불만이고. 원전으로부터 반경 1.5km 안에 마을 전체가 다 포함돼 있다 보니 다른 마을은 알지 못하는 피해에 노출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거주를 하려고는 안 오거든요. 집가가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여기하고 양남 소재지하고 굉장히 차이 나는 부분들을 설득을 시키고. 원전 사업자인 한수원과는 원전의 최인전 마을로서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실질적으로 머리를 날 때고 말만 같이 상생하자고 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저는 부딪혀가지고 하고 협력할 건 협력하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또 부당한 거는 그런 거는 환경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계속 또 조장할 건 조장하고. 수년간 이어진 지원금 논란과 주민 간의 갈등 속에서 첫 투표를 통해 새로운 이장이 선출된 만큼 앞으로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환경부가 신한울 3, 4호기 건설과 관련해 온배수가 바다에 미치는 영향을 4계절에 걸쳐 확인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녹색연합이 정의당 이은주, 류호정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울진 신한울 3, 4호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검토 의견에는 여름과 가을에만 조사가 실시돼 봄과 겨울도 포함하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냉각수 유입과 유출의 온도차를 계획한 9.37도보다 줄이는 방안과 온배수로 인한 해양 환경 변화를 완공 후 5년 이상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 사태와 1년 넘게 지속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우리나라와 러시아 간 경제 교류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양국의 지방정부 간 경제 교류는 조금씩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상황인지 이규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 넘게 계속되고 지금도 바흐무트 전선을 중심으로 치열한 공방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방은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에 나섰고 우리나라도 동참하면서 한러 경제 교류에도 먹구름이 드리워졌습니다. 하지만 우려와 달리 바닷길을 통한 경제 교류는 오히려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러시아를 잇는 하늘길이 막히면서 러시아 사람들은 극동의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배를 타고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등 일부 수출 제재 품목을 제외하고 중고자동차와 중장비, 식품과 담배 등은 예전처럼 정상적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Очень большое доверие к качеству корейских товаров, и это тоже очень сильно влияет. 특히 서방 국가들이 완성차 수출을 규제하면서 중고자동차 수출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한 해운업체는 중고차 수출을 위해 포항 영일만항과 러시아를 잇는 신규 항로 개설을 추진 중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최근 국내 한 해운업체는 포항 영일만항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간 국제 카페리 신규 운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한중일러 물류 네트워크의 활성화를 재개하고 있으며 관계 기관 간의 다양한 접촉을 진행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그동안 러시아 항로 신규 개설을 위해 노력해왔는데 선뜻 나서는 업체가 없어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하늘길이 막히면서 예상치도 못했던 새로운 바닷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중국 러시아 지방정부와 민간 교류 협력을 계속 이어가야 합니다. 예를 들면 포항 국제불빛축제와 동북아 CEO 경제협력 포럼을 매개로 포항 훈춘하산 삼각협력을 지속해야만 합니다. 러시아 제재 국면이 지자체 입장에서는 오히려 기회일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보다 부담이 적고 러시아도 속으로는 한국과의 경제 협력을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경북교육청이 올해 고입 전형을 분석한 결과 다른 시도에서 경북의 고등학교로 진학한 학생은 1,393명에 달했습니다. 전입 학생은 지난해보다 11%가량 줄었지만 올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된 학생 294명보다는 4.7배 더 많은 수입니다. 유입 학생 중 62%가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로 진학했는데 경북교육청은 미래 산업 수요에 맞춰 학과 개편을 한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시즌 7위를 기록한 삼성 라이온즈가 올해 시범 경기를 선두권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정규 시즌과는 무관한 시범 경기라지만 전력 자체는 강해졌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라이온즈의 시범 경기 결산 서건 기자입니다. 삼성 라이온즈는 오키나와부터 강도 높은 훈련을 이어왔습니다. 그 효과는 시범 경기에서 나타났습니다. 시범 경기 기간 홈런으로 눈길을 끈 이성규가 대표적인 성공 사례입니다. 지금 아무래도 지금 좋은 페이스로 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때보다는 좀 더 자신감도 있고 지금 페이스를 잘 유지하는 게 제일 큰 그거인 것 같습니다. 큰 의미 없는 시범 경기 순이지만 8연승 기간 삼성이 보여준 집중력은 달라진 모습을 기대하게 합니다. 이제 선수단의 시선은 정규 시즌을 향합니다. 개막전 선발이 유력한 에이스 뷰캐넌도 좋은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Amazing pitchers on this team, and just to be selected to start this season off, and for your team to trust you to give them the best chance of winning as the season starts in that first game. 선발진에는 기대감이 여전하고 불펜도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상 선수들의 빈자리는 아쉬운 대목입니다. 이른 봄 이어진 삼성의 질주가 지난해의 부진을 떨쳐내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지 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건입니다. 경북도와 경주시가 1,300여억 원을 들여 오는 2027년까지 천년 신라환경을 메타버스 등 디지털로 복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사업은 신라환경 타임머신 플랫폼과 신라환경 핵심 유적 14개 지구 디지털 복원, 사이버 천년 신라체험관 건립 등입니다. 신라환경 핵심 유적 복원 정비 사업은 2019년 11월 특별법 제정 이후 시작됐고 지금까지 월정교 물루 복원과 월성 해자 정비 재현 사업이 준공됐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내 음식점과 농식품 취급점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원산지 표시 관리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올해 고속도로 내 음식점과 농식품 취급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판 표준안을 마련하고 휴가철 등 특정 시기 사전 관리와 휴게소용 맞춤 정기 교육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금도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점 등에 대한 점검과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지속적인 원산지 관리 체계가 미흡해 일부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관리 체계 마련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어선원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를 확대하고 기상특보 발효 때 조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어선안전조업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기상특보 발효 때 어선 갑판에 있는 경우에만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했지만 앞으로는 승선 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해야 합니다. 또 출항신고를 받는 기관회장은 기상특보 발효 전에 이미 출항한 어선의 조업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는데 해양수산부는 오는 4월 26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오늘 점심때는 화사함을 담은 사진 한 장 남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요즘 어딜 가나 봄꽃이 가득합니다. 아직은 아침과 낮에 기온차가 커 오늘도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겠고요. 대기의 건조함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에는 엿새 만에 건조주의보가 다시 발효됐고요. 건조주의보 발효 지역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한편 오늘 대구의 미세먼지 농도 나쁨, 경북은 보통 수준 예상돼 공기질도 탁하겠습니다.
오늘도 아침에는 조금 쌀쌀하지만 낮에는 포근합니다. 다만 아침에는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고요.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여전히 조금 쌀쌀합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5도, 안동은 1도, 김천은 영하 2도, 포항은 8도로 시작해 낮에는 대구와 김천 21도, 안동 20도, 포항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따뜻한 봄 햇살의 기온은 계속 오름세 보일 전망입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전국적으로 서해상에서 다가오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고요. 우리 지역은 오늘 구름 많다가 늦은 오후부터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5도, 청도 2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와 청도 모두 21도 보이겠습니다. 현재 구미의 아침 기온 3도, 김천 영하 2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구미 20도, 김천 21도 예상됩니다. 이 시각 안동의 기온 1도, 청송 영하 1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안동 20도, 청송도 20도로 오늘도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 8도, 낮 기온 18도 전망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주말까지 대체로 맑은 날이 이어지면서 대기가 건조해지겠고요. 내일부터는 낮 기온이 20도를 훌쩍 넘어 더 포근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